자, 6번. 이건 쉬워. If simple observation, 단순한 관찰이 유일한 팩터, 요소라면, 이게 뭐 가정법이라는데, 가정법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법은. 뭐 하는데? 결정을 하는데,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지식을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인식해서 지식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관찰만 가지고 지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애도로 그냥 무시하면 해석하지 말고, nothing can be more certain. 여기 최상급이지? 부정주어 나오고 비교급 나오니까 뒤에 거보다 더 많이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여기가 제일 확실하다라는 뒤가 최상급의 의미가 만들어져요. 뭐가 제일 확실하대? 이 사실, 대대하라는 사실이 최고로 확실하대. The Earth is stationary. 지구가 정지 궤도상에 있다. stationary는 이게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지구가 돌아간다, 자전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 우리가 관찰했을 때. 맞지? 자, 그래서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humankind, 인류는 관찰을 또 했네. 파란색에서 관찰이야. The turning of the star, 별의 터닝, 별이 이렇게 하늘 보면 쭉 돌아가잖아. 그 얘기하는 거고. 내가 띵겨볼게. 그리고 설명도 했어. 경험도 했어. 관찰한 거나 경험한 거나. The ground, 자기 발 아래에 있는 땅을 뭐로 경험하냐면 고정된 포인트, 지점으로. 그 지점으로부터 관찰하는 거야. 모든 다른 움직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지구는 스테이션에 고정돼 있고 그럼 하늘의 별은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터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 나는 정지해 있는데 얘네들 움직이는 걸 관찰한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관찰로만 얻어질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고 사실은 이렇진 않잖아. 우리가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이해돼? 자, 그래서 to accept that, 인정을 하는 거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준으로 자전을 한다. 요게 x가 축이거든. 그러니까 데일리 베이스에서 매일 기준으로 그 축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제 우리말로는 자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 지구는 왜 우리가 이렇게 약간 해서 이게 이제 축을 기준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 그 얘기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결국 인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보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 그것은 위에 나온 단순한 관찰로부터의 경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지. 멀어지는 것이다니까. 그지? 그래서 to start, 시작하는 것이야. to interpret, 해석,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는 것을 what is seen in the light of a theory. 이런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관찰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단순한 사실의 관찰을 넘어서서 우리의 실제 사실에 대한 지식을 쌓는 방법이라고. 이게 이제 원래 빈칸의 초론 근거였거든. 또 다른 빈칸이 될 수 있는 게 여기니까 일단 여기 있는 형광펜을 해볼게. 그리고 이게 주제문이지? 요 두 가지 단락이 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실제 관찰한 거를 이해를 했을 때 진정한 현실에 대한 지식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론이라는 건 전혀 다른 거야. 그지? 우리가 저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전을 운전한다는 걸 알아들었잖아. 우리 보는 거하고 좀 달리. 그래서 against all the evidence of our senses, 우리 감각의 증거의 모든 것에 반해서 그 감각 증거는 이제 다중관찰은 우리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뭘 아냐? 우리가 이 우주를 통해서 돌진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게 돌아간다는 게 움직인다는 얘기지. 계속 공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해석되지 않은 증거는 그래서 불충분한 기반이라고. 과학적인 이론. 즉 이 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해석을 했을 때 그게 이론으로서 우리 관찰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서 우리가 현실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가 돼. 그래서 일단 뭐 요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책에 잠깐 보면 거기는 그 요지를 반대로 얘기했는데 경험이나 관찰 통해 얻은 건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만이 과학 이론의 근거가 된다 해서 결국은 요지를 다 한번 빼내볼까? 요거? 이 요지를 병원을 가지고 얻은 것을 이론의 관점에서 해서 그 다음에 과학의 이론의 근거 세 부분 정도 용납하면 될 것 같은데 과학 이론의 근거는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 관찰이란 말이죠. 그지? 과학 이론, 이론 관점 해석, 관찰 세 가지. 빈칸은 요거 했었고 맥락 따라가면 되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 결국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관찰로만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단순 관찰로만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결국은 가장 확실한 거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뭐 정직의 도상에 있단 말 좀 어려우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자고. 첫 문장이 저거였지?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장 자체는 과거부터, 이건 아까 필요 없는 거야. 뭐 이상한 뭐 지진을 제외한다는 얘기가 지진이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인다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과거부터 계속 우리는 과거부터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계속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증거만 보여준 거야. 과거부터의 관찰을. 이거 그냥 그렇게 하나로 압축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관찰, 좀 하나 더 추가하자면 경험,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정지한 지구에서 움직이는 천체 우주를 바라보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주제였던 거잖아. 자전과 공전을 인정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단순한 경험 아니고요. 이론의 관점에서 관찰을 해석을 해야 된다. 주제문이 준 거지. 우리 흉곽변한 것도 이 부분이야. 이론의 관점에서 관찰을 해석해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면 결국은 해석되지 않은 증거는 과학 이론의 증거로서 불충분하다. 이거가 이게 해석되지 않은 증거라는 거는 이론의 관점에서 관찰을 해석한 게 아닌 걸 얘기한다. 반대되는 개념이야. 원래 빈칸은 우리가 아까 형용편한 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빈칸 마지막 문장은. 자, 1967년 책에서 저 C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positive relationship, 긍정적인 관계를 주목을 했대. 뭐하고 뭐 사이에? 엄마하고 자녀의 자존감 수준에 있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양의 상관관계라고 봐야지. 그 네거티브, 포지티브 할 때 포지티브가 양의 그 네거티브 음해라는 뜻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여기는 한글 해석 자체는 정적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정적이 뭐야? 그냥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엄마가 자존감이 높으면 애도 자존감이 높다고 그런 얘기 같지? 그치?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가볼게. 그런데 얘보다 또 다른 사람들이다? 얘네들은 이 요소를 상당하게 사용을 했대. considerable 상당한 사용을 만들었다는 게 이 용어를 상당히 잘 사용했다는 거겠지? 어떻게? 지적을 함으로써 보이나? Parents actually show their children the route to self-esteem. 부모가 실제로 그들 자녀한테 보여준대. 자존감으로 가는 길을.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부모가 해서 쇼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뉘어놓은 거는 보여준다는 거지. 어떻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냐면
부모들 자기들 자신이 그들 자신의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에 의해서. 이것도 이제 어려움이라고 근데 이전까지가.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어려운 상황을 닥쳤을 때 거기서 자존감 무너져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그걸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당연히 그 영향 받아가지고 그 본 모습이 그거에 따라서 자존감 높아지겠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얘기는 여기가 이제 주제음이 된 상태야. 그러면은 앞에는 이제 결국 이거랑 붙여 생각하면은 최초에 찾아낸 거는 뭐냐면 엄마하고 자녀 사이의 어떤 자존감 관련돼서 관계가 있어. 그지? 그랬는데 두 번째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 실제로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부모 자신이 어려움,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냐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자체를. 그 얘기는 자, 그래서 the impact of parent behavior 부모 행동의 영향이지 아이의 자존감에 미치는 upon the child's self-esteem 그게 undeniable 부인할 수 없지 명확하다는 얘기지 당연한 얘기겠지 즉 다시 말하면 given the immaturity of children 아이의 이건 뭐 그냥 고려할 때니까 묶으면 돼 미숙함을 고려할 때 아이는 미숙하니까 부모의 영향을 꼭 받는 거잖아 그지 그러나 부모의 expression 표현 their own resolution of the self-esteem question 이런 자존감 문제에 대한 자기들 자신의 결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인플루언셜 영향력이 있다. 뭐보다 what they teach verbally 그들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은 얘랑 같은 얘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위에 이거 쇼 보여주는 거잖아. 자기가 자존감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게 단순히 이게 말로 그냥 이렇게 해라라고 훈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당연한 거지. 부모가 되려면 직접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녀가 똑같이 영향받아서 살 거 아니냐고. 근데 여기서 좀 그런 거는 여기 이제 하원벌이 있단 말이야. 하원벌을 잘 이해를 한번 해보자면 이게 그거야. 결국은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부모의 행동의 영향은 되게 명확해. 부정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자녀가 미숙하다는 걸 고려했을 때 결국은 이 부모 자신의 자존감 문제에 대한 어떤 결심 같은 거에 대한 표현 자체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 애가 미숙하니까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주제는 다 나왔어 이미. 자, 그래서 일단 주제를 잠깐 보고 올게요. 그래서 이제 또 보충 설명이 하는 거니까. 마지막도 뭐 있긴 있네. 요지 괜찮지? 부모가 자신 처한 문제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밑에 요약이 더 좋을 거 아니? 부모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자존감 영향. 요걸 잘 하는 거 그냥. 여기 있는 주제지. 밑에 이제 모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요약은 전체 글을 이렇게 두 등분 정도 나눠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야. 그리고 이게 다 책 앞에, 맨 앞에 3등분 나눈 것도 있잖아. 그래서 항상 지문 보기 전에 그걸 한글로 먼저 대충 무슨 얘기인지 보고 들어가. 훨씬 더 편할 거란 말이지. 맨 앞에 다 붙여놨잖아. 그치? 자, 그래서 부모인데 who face life's challenge honestly, openly 이렇게 삶에서 어려움을 정직하게 딱 열린 마음으로 직면하는 부모 또 부모인데 또 어떤 부모 attempt 시도하는 부모 cope with 대처하는 거 어려움을 뭐 대신에 피하는 거 대신에 또 결국에는 바람직한 부모자 위에 나온 거 그런 부모가 그래서 노출시킨다 걔네들의 자녀를 일찍 뭐에 노출 프로 셀프 이스팀 프로블럼 솔빙 스트래터지 얘가 이것도 뭐 익스포즈 A2B 이렇게 강의하는 거니까요. 이거 왜 표시해놨냐면 이 주어 동사 호흡이 좀 길어서 이게 동사니까. 대열바에는 이거 그냥 대열폴로 이해하면 돼. 이렇게 연결사가 된 거 보면. 그다음 이제 프로라는 건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친이잖아. 반의 반대말. 프로 소셜은 친사회적, 엔티 소셜 반사회적 그런 느낌이거든. 친자존감 문제 해결 전략에 일찍 노출을 시킨다는 게 자존감 해결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전략 짜는 거에 노출을 시켜준다는 거. 당연히 얘네들이 좋은 영향을 주겠지. 모범으로 보이는 거지, 부모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도주 이번에 또 사람들인데 이번에 이제 반대 부모네. 어려움을 다루는 걸 피하는 사람들은
reveal, 드러낸데 부정적인 길을. 뭐에 대한 handling the challenge, 어려움을 다룸에 있어서. 그치? 그리고 삶의 문제를 다루는 상대되는 개념이지. 그러면 사실 여기에다가 대조에 연결해서 on the other hand 이런 거 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either way, 어느 방법이든 간에 중요하다 기억을 하는 게. 다시 주제문, 원래 빈칸이었던 부분이겠지? 마들링이지? 본보기가 되는 게 무대를 두는데 도움을, 즉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대. 뭐에 대한 건전한 자존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들에 대한 이런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신다. 마지막은 저렇게 된 거죠. 내용 어렵지 않아, 그게, 그지? 그러면 또 정리를 해보면 앞에 부분은 그 엄마하고 자녀 간의 자존감, 어떤 이제 관계가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뭐 정적 상관관계 이런 거 중요하겠냐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데에서 여기서 좀 더 나간 거 아니야? 부모가 그들이 하면 빼자. 말만 길어지니까. 부모가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지, 쇼. 보여줌으로써 자녀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를 이끌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끌어줌.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똑같이 가자고. 즉 그 자존감 문제의 부모의 레졸루션은 행동이라고 하시면 되죠. 문제에 대한 부모의 행동이라는 게 행동이 말로 가르침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요. 이렇게 됩니다. 그치?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는 사실 둘이 이제 비슷한 얘기라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부모가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 보여준다는 게 자존감 문제에 대한 부모 행동이 같은 거라고. 그지? 그래서 당연히 자존감에 더 영향을 주는 걸로 당연한 얘기지. 야, 여기는 이제 연결사를 잠깐 좀 왜냐면 연결사는 너무 지저분해서 뺄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상수를 해서 결국은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 이렇게 두 개가 있었잖아. 자존감 문제 관련해서. 자,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그건 뭐가 중요하냐? 모델 되는 거, 그치? 모델 되는 것이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 저게 모델 되는 것이 자존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라고 하는 게 또 뭐여서 다시 한번 궁금한 거죠. 그지? 이것도 뭐냐 이렇게 할게. 세정도 딱 나누면 되겠는데? 한 번은 괜찮아요. 자, one way, 한 가지 방법. 작가가 can create engaging and entertaining article. engaging은 뭐 이게 되게 재밌고 뭐지 재밌는 article이었을 때 글 이래겠지 글
글 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by learning to 배우는 거네. 파악하고 쓰고 배치하는 거야. 또 일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지. 이야기, 스토리텔링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재미있는 글을 쓰는 한 가지 방법은 일화를 찾아내서 그 일화를 배치하는 거야. 써서 글 안에. 주제문이다 일단. 자, 그래서 these tightly written mini stories. 여기 이제 미니 스토리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간결하게 쓰여진 미니 스토리들은 맛있는 리틀 바이트, 작은 한입거리가 되는 거고, 이게 결국 쉽게 읽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어렵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one editor describe. 한 편집자가 묘사를 한 거야. 뭐로써 묘사를 했냐면, 또 초콜릿 칩스 와리클. 이 글에 초콜릿 칩이라고 해. 초콜릿 쿠키 있으면 초콜릿 밖에 칩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맛있는 거란 얘기지 뭐. 그래서 they are 저런 미니 스토리들은 즉 이야기, anecdote 쟤네들은 are as much Jerome in speeches, sermon, comedy, monologue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 나가. 그것도 직역하면 여기까지만은 연설 안에서 많이 집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잘 어울린다는 얘기야. 여기는 원급 비교 이렇게 많이 잘 어울리는데 뭐 연설도 설교도 코미디 독백도 책에서도 이야기가 뭐만큼 걔네들이 이건 이제 장편 소설이거든. 장편 소설은 어울리는 거 어디든지 다 잘 어울린다는 얘기네. 특집 기사일 수도 있고 피처 스토리는. 그래서 걔네들은 대목 뭐에 후가가 있어. 뭐로써 리드 도입 부분 글 결말 또는 사파 스케일도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throughout the manuscript 그 원고 전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뭐 어디라도 다 먹힌데 이야기는 처음에 도입 부분도 좋고 끝에도 좋고 중간에 뭐 예시도 좋고 일러스트레이션은 예시라고 하는데 사파보다는 됐지? 자 그래서 그렇구나 보충 설명이구나 좋다는 얘기구나 일화가 그래서 원래 빈칸이 뭐였던 거야 그래서 그것도 계속 일화야 미니스토리즈나 이런 humanized dry data 건조한 데이터를 인간화한다는 게 그냥 딱딱한 글만 쓰면 되게 건조하고 몸이 건조한 그 사실을 재미있게 풀어준다는 걸 사람들이 잘 읽히게 그래서 example 사례가 있대 원 아리클 글이야 주된 메디컬 브레이크드로 의학적인 획기적인 발견에 관한 글이 있어 이 글은 They contain all sort of important information. 아마도 모든 종류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겠지. 그러니까 뭐 무슨 뭘 찾아가지고 의학적인 딱딱한 드라이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글일 텐데 그거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 그런데 그 글이 become memorable. 기억할 수 있게 된대. 어떻게 했을 때, humanize 했을 때, 즉 이야기를 집어넣었을 때야. 그 파란색 나온 거야. 언제? 작가가 그치? anecdote 일화를 삽입을 했을 때. 그치? 뭐에 관한? 환자에 관한 일화.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의학적 발견이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생還했어. 이렇게 하면 이제 오 그렇구나 재밌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환자의 삶이 구해진 거지. 뭐 때문에? 바로 의학적인 획기적 발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색깔을 맞춘 거거든. 파란색은 일화를 집어넣으라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일화를 집어넣으면 기억에 잘 남는다요. 여기를 뭐 한번 배놓게 뭐 빈칸 대답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면 휴머나이즈 요 단어로 해당되는 거야. 휴머나이즈. 메모를 하다는 거. 그래서 인간화하는 게 재밌게 해가지고 재밌다는 거지 저게. 재밌으니까 기억에 잘 남는 걸로. 그럼 뭐 사실 위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저게 이 개념 있지? 인게이징하고 엔터테인먼트는 요거지 휴머나이즈가. 그러니까 기억에 잘 남는 거죠. 재밌어야지 기억에 잘 남으니까. 일화를 집어넣었을 때. 자, 그래서 사람들은 people want to read about other people. 이 다른 사람들에 관한 글을 읽기를 원한다는 게 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파란색인 거야 이야기 건조한 빨간색 데이터 이런 게 아니라 빨간색은 기억에 남는 거였지 이것도 그 얘기야 다른 사람들 글 읽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밑에 그 잠깐 봐봐 책에 5번째 보면 함의가 있잖아 people want to read about other people 그게 몸이 건조한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요게요.
그래서 long after 한참 이후에 독자가 잊어버린 놀라운 통계, 즉 이게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지. 이것이 이런 거 여기가 다 데이터야. 잊어버린 한참 후에도 독자들을 빨간색 기억하는 거 아니야? 화려한, 색감이 즉 다채로운 이야기는 기억을 한다. 근데 그 이야기는 보여줬던 거죠, 쇼.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told, 말했다 이거. 그러니까 이야기의 속성은 쇼야. 이거는 told는 반대야. 아까 이 told는 어디서 사용된 거야? 이 told는 데이터 얘기야. 앞에 나오는 스태티스틱, 통계. 통계는 말하는 거지만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야, 생생하게. 그지? told the significance of the key point. 핵심 요점이 중요한 말하기보다는 보여줬던 이야기를 훨씬 더 잘 기억을 한다. 이거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소재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 일단 괜찮아. 주제도 역시 거기에서는 제목을 용납해내보자. 제목. 데이터보다 이야기 더 많이 기억한다고 핵심 되겠지? 그게 이제 매력적인 글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은 아까 이제 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하면은 밑에 이제 요거 이 문장 얘기했던 거야. 저게 좀 무슨 얘기일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결국은 재미있는 글, 결국은 이야기 삽입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게 그냥 보충설명에서 어디나 두루두루 잘 어울려요. 뭐 초콜릿 칩이에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결국은 이 이야기라는 거는 어디에나 잘 글의 어디에나 잘 어울림 뭐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는 저게 건조한 데이터를 인간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예시가 나왔는데, 의학적 발견,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게 환자 이야기가 포함이 되면 기억이 잘 난다, 잘 남. 그래서 건조한 데이터가 의학적 발견이고 인간화한다는 게 환자 얘기를 포함해서 기억을 잘 나게 한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맞춰보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해. 뭐랄까 항의된 문장? 그지? 결국은 데이터는 망각을 해도 이야기는 기억을 하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은 요점을 다채롭게 보여준 거야. 톨드 아니고, 그지? 이렇게 또 됐어? 여기 넘어갈 때? 자, 4번.
그러면 뭐 여기 다 이거 봐. 그지? 자, given the perceived shift in recent decade, 최근 서양에서 적어도 최근 몇십 년간의 인식된 변화를 고려할 때 어떤 변화냐면 from A to B지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변화. 이거 두 가지 개념이에요. 포스트는 후회니까 산업 이후지 탈산업사회라고 하지. 그러니까 서양이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산업사회에서 탈산업화라는 게 이게 이제 뭐 정보혁명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뭐 산업시대에는 공장 뭐 만들고 이런 거라고. 지속적인 의존, 이 점 괜찮다. 정부 경제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어디에 의존하냐면 물질 기반 시설 그리고 물리적 물질 조작에 의존은 놀랍다. 역설적이진 않다. 주제보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색깔을 구분하면 산업사회는 이 물질에 의존하는 거거든. 그러면 탈산업사회라는 게 정보사회로 바뀌었으면 더 이상 물질에 의존을 안 해야 되는데 탈산업사회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런 정보사회 회사들이 물질에 지속적으로 의존한다는 게 놀랍다는 거야. 아, 이거 뭐 역설적이라고까지 말을 못해도 이건 뭐 중요하진 않은 거고 주제는 다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사회에서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산업사에서 계속 사용을 하던 물질 문명에 물질에 의존을 한다는 거지. 정보는 데이터잖아. 물질이 아닌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반복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despite 어떤 주장이냐면 이 정보사회의 되게 주된 특징 defining characteristic이 뭐냐면 displacement 대체야. 대체. 뭐에 대체하냐면은 이런 우리의 물질 경제의 정보에 의한 즉 정보에 대한 대체, 정보로의 대체죠. 그래. 그 물질 경제가 정보로 대체됐어. 그렇게 이제 주장을 반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대체됐으면 물질에 대한 의존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역점이잖아. 디스바이가. 여전히 의존을 한다고 다시 나오겠지? 저 누구가 말한 것처럼 여기까지는 사실 다 중요하진 않은데 사실 이게 내용상으로는 여기까지 다 일단 다 날릴게. 이따가 여기 다시 볼게. 사실 what has occurred 발생한 것은 뭐냐면 다시 가면 돼. 정보사회지만 아까 그 물질에 의존한다요. massive increase 막대한 증가래. 왜? 우리의 물질 환경과의 우리의 상호작용의 막대한 증가. 그치? 계속 물질 환경하고 계속 상호작용 연결해가지고 계속 뭐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같은 얘기지? 이거랑 이거랑. 색깔을 좀 구분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이런 거는 그냥 쓸데없고 그냥 날려도 상관없는데 요거는 기억하기 많이 나온 말인데 결국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를 그대로 풀어주는 거야. 물질이 정보로 대체됐단 말이야. 그래서 불가피한 변화야. from atoms to bit라는 게 atom이 원자거든?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고 보면 돼. 물질에서 비트는 컴퓨터 단위 있잖아. 몇 비트야는 정보로의 변환해서 쓰는 말이 from atoms to bit야. 물질에서 정보의 변환이라는 표현이긴 하죠. 저것도 뭐 합의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합의에 써놨잖아. 밑에 또 잠깐 보고 갈게요. from atoms to 비트. 그러니까 트랜지션 변화야. 물질 경제에서 정보사회를 변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이제 물질의 대표적인 원자, 비트는 컴퓨터 가전 단위니까. 같은 얘기 또 나왔고. 자, 그래서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허락하는데 인간들이 시각화하고 그리고 탐험하고 활용하는 거야. 우리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억나잖냐? 이 내용? 우리가 전에 했었잖아. 환경에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전하고 달리 우리가 GPS,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뭐 길 없는데도 가가지고 탐험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환경하고 더 많은 교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지. 정보 기술로 뭐 드론 띄우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we travel more, 이동도 더 많이 하고 더 넓게, consume more, 소비도 더 많이 하고 더 세계적으로. 왜 정보 기술을 쓰니까 오염도 더 많이 시키고 그렇대. 그래서 the amount of material, 물질의 양, moving around the planet, 지구를 돌아다니는 물질의 양은 증가를 했어. 뭐 때문에? 정보화 때문에. 극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확실히
직접적인 결과로서 여기다 다시 빨간색 디지털 혁명의 직접 결과로서 결국은 정보 기술 때문에 오히려 물질이 더 많이 돌아다녀. 그래서 in fact 사실 이러한 증가, 물질의 어떤 사용의 증가라는 것은 정보에 의해서 나돈니 버돌스야 가능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에 의해서 요구가 됐기도 하다. 여기도 괜찮거든? 여기를 형광펜 한번 해보면 그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물질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게 앞에까지는 뭐냐면 정보 기술 때문에 사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이 오히려 물질 사용을 더 촉진하고 장려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구된다는 얘기. 왜냐면 그 전에 못하는 능력을 주니까 더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주제가 괜찮아. 이것도 제목을 일단 형광펜을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제목을 주제 보고 뭐 어휘도 있고 화면에 적어있는데 어휘 중심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결국은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바뀌었어. 그치? 그런데 또 불구하고 결국은 정보 기반 회사는 물질에 여전히 의존을 한다. 그래서 뭐가 놀랍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은 얘네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얘네의 주인공이 되는 건데,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요거는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저기에 계속 의존을 한다는 게 놀랍다. 이렇게 됐어. surprising. 저 얘기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되는 거. 결국은 정보가 물질 경제를 대체한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벗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이 내용은 여기서 이제 디스파이를 줬지만 내용상 이해 붙이자면 대체를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 발생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대체를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증가. 오케이? 그래서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증가가 물질의 의존 계속 이어지고 있다요. 이렇게 된 거지. 추가로 뺄게. 뭐 from Adam to Bit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이게 정보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히려 촉진을 오히려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정보기술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게 뭘 갖고 오신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켰다. 뭐 내내 같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래서 결국은 이 물질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요 증가라고 할까요? 증가라는 거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가능하기도 하지만 또한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오히려 요구가 되어진 거다.
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했던 문이 required by 가능 뿐만 아니라 요구가 된 거예요. 요구가 중요하겠지 우선은. 자, 호르몬은 can act 작용할 수 있다. close to 하면 가까운 곳에서 가깝게지. 그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작용할 수 있고 또는 long way away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역시 작용할 수 있고 이거 이제 병렬은 long way랑 close랑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호르몬은 생성된 데서 가까운 데서도 작용할 수 있고 멀리 떨어진 데서도 작용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리를 문제되지 않는다지. 그래서 단지 뭐만 있을 필요가 있냐면 플루이드, 체액, 액체야. 혈액 같은 체액만 있을 필요가 있대. 얘가 호르몬을 태워가지고 커넥팅 연결해주는 거잖아. 분비의 장소, secretion. 이게 동사는 secret 이렇게 된 거야. 동사야. 비밀 여기까지잖아. 비결이 secret. 분비 장소하고 작용 장소를 연결해주는 혈액만 있으면 돼. 호르몬은. 그래서 어디든지 신체 어디라도 갈 수 있다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 주제는 사실 저기. 이거 해석 중심으로 일단 보면 되는. 그래서 when they enter the blood, 호르몬이 피에 들어갈 때 걔네들은 they are swept 휩쓸리는데 신체의 모든 부위로 휩쓸려요. 굳이 혈액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reaching everywhere 모든 곳에 도달하면서 피가 가는 blood goes. But 그런데 they may also act locally. 걔네들은 또한 지역적, 즉 국지적, 국소적으로도 작용을 하는데 호르몬이 어디 내에서 within the vicinity of extracellular fluid. 저게 뭐 체외액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세포 외액 근처에서 이게 근처에서 그러니까 가깝다는 얘기죠. 이거 자체는 뭐 이게 중요하겠냐고. 그럼 여기까지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가까운데 먼데 다 돌아다닌다 피 타고.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은 먼데 가는 거고 가까운 데 가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벗이 요거 자체가 요게 가까운 데잖아. 그럼 직전에 먼데 가야 되잖아. 이거잖아. reaching everywhere. 어디라도 가는 거 아니야. 피가 가는. 그래서 상대 개념으로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뭐 위치 같은 거 잡을 때. 됐지? 피가 가는 어디라도 가니까. 그러면 먼 데도 간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인슐린 요게 이제 그 호르몬의 한 일종인가 보지 뭐 그지? 인슐린이라는 게. 그래서 예시가 나온 거야. 그 다음부터 인슐린 얘기거든. 얘가 혈액 안에 분비가 돼요. 세포에 의해서. 어떤 세포? in the pancreas 췌장 안의 세포. 여기 써야겠다. 그러니까 인슐린은 췌장의 세포에서 혈액의 분비가 되고 언제? 혈당 수준이 높을 때. 우리가 뭐 당뇨, 인슐린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잖아. 그럼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 나와. 그러면 이제 나온 그 인슐린은 reaches the liver and muscle 간하고 근육에 도달하게 되고 피 타고 가겠지 역시. make them take up some sugar 맞는데 그것들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요거 간하고 근육 얘기하는 거야. 거기 가서 얘네들이 설탕을 take up 취하도록 만든다는 게 설탕을 흡수하도록 만드는 거지. 압소르브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뭘 위해서? 스토리지 저장이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왜냐면은 당류라고 하는 당은 에너지원이잖아. 달달한 거고 에너지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에너지 그 혈당 수준이 높아지면 그 혈당을 얘네들이 빨아들일 수 있도록 가가지를 자극해 주는 건가 보지. 그럼 혈당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혈당이 너무 높으면 안 좋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대조라고 보면 돼. 여기도 대조였었던 거. 역접이 아니라 대조야. 그럼 봐봐. 이거는 어디였냐면은 이게 멀리 간 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롱웨이, 어웨이요.
위에 걸로 치면은 이게 롱웨이어웨이야. 한글로 하지 뭐. 여기가 먼 곳이야, 먼 곳. 이제 가까운 곳 나올 차례야. 가까운데 먼데 다 작용한다고 했었으니까. 인슐린은 affects cells, 세포에 영향을 준대. 팬크리즈, 췌장 안에 있는 세포인데 그게 어디 있는 세포냐? right next, 바로 옆에 있는.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세포 바로 옆에 세포한테 영향을 줘요. 이거 좀 헷갈리지? 요거는 인슐린이요. 그 다음 요거는 인슐린을 분비한 세포요. 그 다음에 요 세포가 저기도 있지만은 인슐린 분비 세포 옆에 세포요. 우선 옆에 세포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즉 이게 가까운 곳, 근접한 곳 얘기하는 거잖아. 국지적으로 로컬리한 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고 그래서 이게 요 셀 요게 지금 가까운 곳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바로 옆에 세포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분비한 세포, 그 바로 옆에 세포. 그래서 자극을 하면서 걔네들 요게 요거지. 요거 가까운 데 있는 자기 옆에 다른 호르몬. 옆에. 자, 그래서 these 호르몬, 이러한 호르몬들은 스탑 에이프로마인즈야. 혈당이 너무 멀리, 즉 너무 많이 떨어지지 못하게 한대. 그리고 또한 추가로 금지를 해. 추가적인 인슐린 분비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기 위에서는 인슐린이 간하고 근육을 자극을 해서 인슐린 수치를 낮췄잖아. 아니 인슐린 수치, 혈당 수치를 낮췄잖아. 그 인슐린이, 그지? 혈당이 또 너무 저혈당 때문에 또 사람이 죽잖아. 그래서 동시에 옆에 있는 애를 자극을 해서 얘 역할은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추가로 인슐린이 안 나오게까지 해주는 거니까 결국 이거랑을 합치면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얘기야. 이게 여기 이따 정리해보자고. 괜찮아요. 여기가 상당히 내용이 진짜 좋거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정 수준을 항상 유지하게, 항상 컨스탄트로 많이 나올 거야. 인슐린 반응은 정확히 어저스티드, 조절이 되는 거야. 양의 어마운트, 무엇에 의한 Y위치 그 양에 의해서 설탕 농도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설탕 그림으로 그리면 원래 이제 뭐 평균 여기였다 쳐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을 만큼 그러면 평균에 맞추는 요만큼만 딱 반응해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떨어뜨리니까 더 내려가진 않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 흡수하는 거하고 하는 건 아까 간하고 근육 역할이고,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옆에 있는 세포가 하는 역할이고,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원래 빈칸 이런 콤비네이션 조합이지. 국지적이고도 멀리 떨어진 영향의 조합이 한 가지 이유다. 왜 혈당이 항상 놀랍도록 지속적 일정한지.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시기에. 그치?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주제는 그거야. 호르몬은 만들어지고 가까이 멀리 떨어지고 다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 요걸 융합해내보자. 여기 요약을 다 융합해내봐. 특히 인슐린은 국소적 원거리 효과 혈당 조절함, 뭐 이것까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이제 내용 중심으로 할 거니까요. 주제보다는. 그리고 이제 연결사가 잔뜩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뭐 3등분, 6까지 하면 4등분까지 가능한 거 아니냐고. 그치? 한 여기 정도 자르면 될 거 아니야. 딱 좋지. 4등분, 내신으로 뭐 4개 정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연결사 순서 같이 가고.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때문에, 어휘 때문에 한번 내용을 보자면, 호르몬은 가까운 곳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거리가 문제가 되지는 않고 다시 말하면 그 혈액만 있으면 가능, 그지? 혈액이 이제 넘겨준다 그런 얘기 있었으니까, 그지? 즉 혈액은 뭐 좀 더 얘기하면은 분비 장소하고 작용하는 장소를 연결을 해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보충 설명으로 나왔을 때 결국은 그 호르몬이 혈액에 들어가면 핏하고 먼 곳도 이건 하지 말자,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지? 법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뭘 중복해서 쓰나 싶으네. 이거 그냥 패스하자, 패스. 저렇게 같이. 요거를 갖다 보는 게 예시로. 뭐 하여간 여기 벗이 있었어. 먼 곳, 가까운 곳 이렇게 있었어. 다음에 이제 예시. 그리고 자, 인슐린. 여기가 중요했었어. 인슐린이 혈액에 분비가 되면, 예?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로 갈 거냐면은 처음에는 1번으로 할까? 간하고 근육으로 가요. 그래서 간 근육으로 가서 혈당을 낮춰주는 영향을 가진다지. 여기다 그걸 얘기했어야 되는구나. 혈당이 증가했을 때 인슐린 분비,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 여기 at the same time, 요거 동시에 2번 얘가 인슐린 분비 바로 옆에 세포를 자극을 하고, 그래서 걔가 혈당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아주고 추가 인슐린 분비도 막아준다. 이렇게. 하여간 여기는 그래서 배운 거야. 여기 먼 곳, 그 다음에 요거 가까운 곳 이렇게 된 거지. 위치를 생각해야 되니까 계속 멀냐 가까우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as a result.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슐린은 혈당 증가분에 딱 맞춰서 분비가 되는 거잖아. 적용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혈당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요게 안 되는 게 당뇨병인 거잖아. 인슐린 분비에 고장이 나는 거. 뭐 저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특히 요 부분에 해석만 여기만 좀 신경 써서 해주면 여기 될 것 같거든. 됐어 여기? 부분이 뭐예요? 응? 국수죠. 국소적이라는 게 그 지역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마취할 때 전신 마취는 사람이 정신을 잃는 건데 국소 마취한다는 게 여기만 마취하는 거 국소 마취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소적 작용이라는 건 이제 가까운 그 지역만 작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as you go about your 구호하고 시작하다 착수하다. 네가 너의 하루를 시작할 때 눈 떠지고 이거 좀 쉬운 느낌이네. 너는 노력 없이 쉽게 이해한대. 대부분의 정보를 네 눈 안으로 들어가는 이 댐은 눈이요.
그러니까 눈 떴으면 눈에 들어오는 정보 쉽게 이해한다 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지. 구체적이고. 그래서 it feels like 그럼 뭐처럼 느껴지냐면 세상에서 가장 simplest thing 간단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안 간단하다는 얘기 아니야? 보시니까 그렇지? 이거 그냥 무시하자고. 음밥이라는 헨슨의 노래는 이게 뭐 중요하겠냐고. 저런 노래처럼 이 명백한 단순함이라는 거는 is an illusion. 착각이다. 그럼 단순하지 않다는 거지. 뭐가? 시각적인 정보 처리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일단 주제는 다 나온 상태야. 그래서 인간의 시각체계, 비전 시스템은 정말 그래 바로 복잡하다 나왔잖아. 그래서 근데 그건 단지 doesn't feel complicated,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중요하겠지. 여기를 다 해볼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이 spared, 아껴두니까, 모면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고를 덜어주다, 뭔가 모면하다는 뜻이거든. 그다음 just about, 이것도 무시해보자고 수식어니까. 거의 모든 것, 다시 최종적인 결과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노력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일할 필요 없는 거니까 의식적인 정신이라는 게.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최종적인 이 산물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각적인 정보 최종적으로 딱 판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결국은 이게 최종적인 시각에서의 어떤 인지를 얘기하는 거, 마지막 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뭐 이거 펜이야 딱 펜 딱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만 빼놓고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얘가 일할 필요 없이 거기서 벗어나고 덜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고를 면하다 됐는데, 그러니까 스페어라는 게 뭔가 모명케 하다, 수고를 덜다 뭐 그런 뜻이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게 결국 뭐냐면 중간 과정 다 날리고 최종 과정만 의식이라는 거는 판단한다, 인식을 한다, 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것도 이제 함의 얘기를 했잖아. 여기서 함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비유가. 그래서 여기는 이게 얘기하면 이쪽이다 비유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은 피넛버터 한 병 사는 거랑 똑같아.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피넛버터를 좋아하나 봐. 우리는 잘 와닿지 않잖아. 피넛버터 좋아하니? 별로 먹어본 적조차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피넛버터 사는 거는 단순하게 느껴지지? 그럼 돈 주고 사면 되니까. 그런데 데스페이커스는 뭐냐면 You don't have to think about, 너는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중간 과정 여기.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다 중간 과정. 여기가 겁나 길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결국은 최종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니까 위에 거랑 맞춰보면은 이거랑 비슷한 거지. 여기까지 가야겠다. 여기 가지 말고 여기에 네가 중간 과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이라는 게 요 모든 거 이 직접문장 같은 거야. 최종 산물 제한 모든 거에 대해서 수고를 덜어준다 라는 게 같은 얘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여기는 뭐 한두 개만 읽어보면 땅콩 뭐 기르고 뭐 수확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누가 땅콩 버터 사면서 뭐 그 땅콩을 씨앗을 심어가지고 길러가지고 뭐 어떻게 가공해서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지? 그래서 너의 인터페이스 밑에 나오지? 너의 접촉 영역이라는 게 네가 최종적으로 일단 마주치게 되는 거야. 너는 오직 뭐만 필요하냐면은 가게하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가게랑 돈이 결국 위에 해당하는 거 뭐가 해당돼? 이거 파이널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거지. 이거지 뭐냐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이런 느낌이 얘가 얘기했던 거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중간에 엄청 복잡한 게 뭔가 있는 데인데 우리는 뭐 그건 잘 모르고 다 신경 안 쓰고 최종적으로 딱 눈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인가 봐. 그래서 왜 그게 이거 약간 배경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잖아. 우리가 모든 이 감각 같은 거는 이 눈이라는 센서리 organ이라고 하지 감각 기관이라고 한다고. 또 기억을 해줘야 돼, 단어자도. 감각기관을 통해가지고 정보가 들어오면 걔가 어디로 가냐면은 뇌로 가가지고 뇌에서 프로세스 처리가 돼서 걔가 뭐다라고
내가 보는 게 뭐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각적인 과정 자체에는 여기 최초에 우리의 망막에 뭔가 맞춰가지고 뭐 중간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처리되는 거 다 꺼내갖고 가서 두뇌가 마저만 처리해가지고 결론 준 거 있지?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는 얘기지 우리는. 의식이라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 자체에서 뭔가를 보는 건 아니라는 거지. 뇌에서 판단한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similarly 마찬가지로가 요거는 요 위에서 비유가 나왔잖아. 이게 괜찮잖아.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너의 시각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지. 너의 conscious mind, 의식적인 정신은 enjoy, 즐겨. 네 눈앞에 있는 것에 풍부한 해석을. 그러니까 눈으로 시각적인 건 다 판단하는 거야. 뭐 없이 중간방에 빨간색 없이지. 그지? Without having to concern itself. 해야 될 필요 없이지. 요거 itself는 의식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의식을 뭐에 연관 지을 필요 없이 디테일들, 세부적인 거, 어떤 세부적인 거, how it was generated.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졌는지 세부적인 거에다 관련 지을 필요 없이 최종 결과만 보면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시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요거지. What is in front of you? 네 앞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요거야. What's in front of you? 저거라고 해야겠지? 네 눈앞에 있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중간 과정 필요 없고 결과만 즐긴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것도? 색깔도 못 구분했어. 그리고 이게 최종적인 거. 이거 약간 좀 제가 안 맞는 것 같지? 이게? 최종적인 거가 사실은 뭐 이쪽인데 내가 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좀 쪼개기가 좀 어렵더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but there's a lot going on under the hood. 후드라는 게 자동차 덮개 본네트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겉이야. 그 겉으로 보이는 거 안에는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 빅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앞에는 간단한 거잖아, 이게 결국. 그런데 사실은 복잡하다. 그 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도 형광펜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시각 체계는 매우 복잡한 과정. 요거만 형광펜 하면 되지. 요약을 봐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거 빈칸도 되고 함의를 뭐 좀 더 풀어놨는데 many processes are gone through. 많은 과정들을 겪어진다. 무의식적으로. 그치? 의식이 아니죠. 의식은 모르는 거니까.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 이렇게 좀 말을 풀자면 뭐 저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는 주제 일단 괜찮고 순서는 뭐 이렇게 간 거니까 뭐 요 중간의 부분을 가지고 함의를 내거나 아까 마지막 문장이나 뭐 함의를 내거나 될 수 있다고 보고 자, 여기는 그냥 날리자고 여기는 그냥 뭐 도입 부분인데 날리지 말아야겠다. 결국은 그 시지각 인식이라는 거 간단 이렇게 된 거지. 말을 좀 줄여야 되니까 한자로 쓰고. 자, 그런데 이 간단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뭐다? 착각. 그지? 즉 착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오히려 복잡하다. 복잡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단순하지 않고. 그래서 다만 이렇게 좀 써야겠다. 적혀놓은 시각 체계 복잡 이렇게 하자고. 그 다음에 그 복잡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누가 있던가 하면 그지? 의식이 최종 결과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시 이렇게 하지 뭐 저거 다섯 좀 길으니까 무시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는 뭐 인식하지 않는다 그지? 무시하면 좀 너무 지나친 건가? 총을 던다는 게 나머지는
무시는 좀 그렇지? 무시하는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미안, 이거 인식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유로서 땅콩, 버터, 구매기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딱 봐도 그지? 결국은 여기서도 중간 과정 무시하고 결국은 가계하고 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계하고 돈 이게 최종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맞춰서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중간 과정 무시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 됐었어. 자, 그래서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어. 빈칸 들어있던 부분. 너의 의식은 시각 정보를 인식을 하는데 뭐 없이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과정을 신경 쓰지 않고 이제 감정은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시각 정보 인식한다는 게 그거고 그다음에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간 과정 이렇게 되고 뭐 색깔로 구분하자면서도 그렇게 되겠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과정이 발생하고 있다. 카드입니다.